오늘의 회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센서 회로 중에서 가스 회로를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가스 회로라고 하면 뭐 센서는 이해하기가 쉬운 게 이름에 응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스 센서, 가스 회로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공부해보지 않더라도 가스가 들어오면 자, 이걸 뭘로 바꾸겠습니까? 전압이나 전류로 바꾸는데 센서회로는 대부분의 경우, 뭐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전부 다 전압입니다. 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전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물리량들이 있었잖아요. 물체가 가까이 있었는지, 적외선이 있는지, 온도가 있는지, 엄청난 화염이 있는지, 정전기가 있는지, 자, 이런 물리량들을 감지하는 장치를 센서라고 하는데 이 센서의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처리를 하려면 이 센서라는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센서라는 장치의 최종 출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압입니다.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생각하면 이게 왜 이런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회로 시간에는 전압과 전류를 같이 배우고 있는데 센서 회로의 출력은 왜 전압일까? 전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전압인 이유는 자, 우리가 이 CPU 처리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CPU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해서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거죠. 이 CPU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밑바닥을 보게 되면 CPU가 처리하기 위한 명령어를 나열을 할 뿐입니다. 그 명령어가 너무 낮은 수준이고 이진수로 되어져 있고 단순 반복이 많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하려고 하면 생산성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개발을 해낸 개념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고급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은 웬만한 사람은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 명령어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 명령어를 CPU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컴퓨터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요즘은 정말 능력자가 됩니다. 근데 이 컴퓨터를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써야 되는데 컴퓨터가 받는 입력은 대부분의 경우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받기 때문에 이 센서가 정보 처리할 때도 전압을 감지를 해서 이 CPU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센서의 최종 출력은 전압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스 센서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가스 센서도 이제 종류가 많겠지만 사람들이 또 흔히 쓰는 가스 센서는 MQ2 가스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MQ2 가스 센서. 그러니까 생긴 모양은 그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이제 가스 센서 부분입니다. 쓸데없는 이제 먼지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철망 같은 걸로 이렇게 씌워뒀습니다. 그러니까 씌워둔 모양이 이제 MQ2 가스 센서라고 하는 거고 이 철망을 이제 뚜껑을 열어서 보면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스 센서라고 하면 뭔가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 같겠지만 열어보면 허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자도 3개밖에 없어요. A단자, B단자, H단자 이 3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선을 연결을 했을 뿐입니다.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금속 선이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 센서 부분은 중앙에 있는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 보이나요? 이 부분?
부분이 이 가스 센싱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이어스를 줄 때 어떻게 바이어스를 주는가 이렇게 보면 위의 도면을 보는 게 좋겠어요. 위의 도면을 보면 자, A 단자, B 단자, H 단자가 이제 보일 건데 일단 H 단자를 보게 되면 H 단자는 이제 여기와 여기가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흰색 통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한쪽에 5V를 주면 다른 쪽에는 그라운드를 주게 됩니다. 근데 단자 이름을 이제 똑같이 가다 보니까 헷갈리게 되는데 굳이 왜 단자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뭐 H 플러스면 여긴 H 마이너스로 해야지 헷갈리지는 않을 건데 아마도 내 생각에는 단자 이름을 같이 간 게 이 가스 센서는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위아래가 없어요. 그래서 단자 이름을 또 다르게 붙이면 꼭 그렇게만 써야 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름을 같이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같지만 같은 전압을 인가하면 곤란합니다. 이 가스 센서는 원리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전압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제 플러스 5V를 걸었으면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H단자는 이 접지, 그라운드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분석할 회로에서 보면 여기 5V를 걸었잖아요. 5V를 걸었으면 5V를 그쪽에 건 게 아니고 좀 치웁시다 이거. 위에다 이제 걸었기 때문에 저 5V를 이제 걸었잖아요. 5V를 걸었으면 이렇게 꼬불꼬불한데 저항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요 빨간색으로 꼬불꼬불하게 표시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흰색 통을 전류가 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나서 어디로 가나요? 접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요 모양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볼 때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회로 도면도 있고, 그 다음에 연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부품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브레드보드 상에 모습도 이제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이게 막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걸 하나로 이제 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로 꿰고 있다는 거는 이 센서 제품을 내가 이해를 한 게 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이 부품 중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그러니까 MQ2 가스 센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 분석을 할 때 바로 회로 분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이제 부품부터 봐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부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이터 시트를 이제 봐야죠. 모르는 부품이 있으면 데이터 시트를 봐야 되고 데이터 시트만으로도 모르면 우리가 배웠던 회로 이론, 전자회로, 디지털 회로를 다 종합을 해서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만 이제 다 확인이 되면 두 번째는 이제 회로 패턴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회로가 이 도면에 다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해당하는 회로에 이제 반복되는 그 패턴이 있느냐, 특정한 회로가 존재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회로가 있느냐를 가지고 회로를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이 회로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이 회로 시스템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를 이제 가지고 최종 분석으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전문가들도 회로 해석할 때는 이 방법을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학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공학이라는 분야는 천재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학이라고 이름이 다르고 공학은 평범한 사람들이 시간으로 승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분야에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 전문가가 되는 구조가 공학의 구조입니다. 다만 이 분야에 남아 있다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일을 하면 실력이 올라갈 일이 없죠.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봤잖아요. 공부할 때 뭐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우리가 잘 느꼈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거는 머리를 쓰는 거고 머리가 아파야 공부가 됩니다. 머리가 안 아프면 사실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지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머리 아픔을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가 우리의 이제 인내심이 될 텐데, 그러니까 공학하는 사람들은 이 인내심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뭐 깊이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 걸음씩만이라도 머리를 쓰면서 앞으로 가면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누구보다도 이 분야를 잘하게 됩니다. 나보다 이제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똑똑한 사람도 이 회로의 전반적인 것을 모두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공학도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는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이 가스 센서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AC 단자는 분명히 이제 전압을 걸어줘서 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이제 저항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저항이 이제 있어서 전압을 걸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전류 흐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센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센싱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A 단자, B 단자 쪽에서 이 최종 출력을 이제 센싱을 하게 될 건데 센싱하는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A 단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두 군데로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얘는 이제 같은 단자니까 어, 그냥 이 연결을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림에서는 이 A 단자 쪽에 5V를 그냥 걸었습니다. 5V를 이제 걸었고 그러니까 H 단자는 이제 접지로 했고 요 B 단자 쪽에서는 이제 저항을 하나 연결을 해서 센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제 요 5V 쪽에서 접지 쪽으로 이제 흐르고 있는데 흐르고 있으면서 그 일부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일부를 뽑아내서 센싱 단자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요 그림에서는 이제 B 단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밑에 그림을 보면 B 단자가 보이죠. 요 B 단자 쪽에서 이제 흐르는 전류를 감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를 감지할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은 저항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여기에. 왜 저항을 갖다 붙이는가 하면 CPU 처리를 위해서는 항상 전압이 필요합니다. CPU는 전압 자체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CPU는 이진수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숫자가 돼야 됩니다. 숫자를 영어로 하면 디짓이고 이 숫자가 여러 개 있으면 영어에는 AL을 붙입니다. 어를 붙이면 집합이 됩니다. 이 숫자 집합, 전체 숫자를 이제 처리하는 것을 디지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처리를 한다는 것은 전압을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이 센싱 장비는 다 전압을 감지하게 돼 있거든요. ADC라고 하는 장치 보게 되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인데 아날로그의 무엇을 디지털로 바꾸는가 하면 아날로그 전압을 바꿉니다. 아날로그 전압. 전압을 감지하도록 이제 회로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CPU가 전압을 감지한다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센서에도 출력을 전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MQ2 가스 센서에서는 전류가 흘러서
가스량을 감지하게 되는데 그 전류를 이용해서 내가 전압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니까 비단자의 저항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도 보면 요 비단자에 뽑아서 이렇게 전류를 전압으로 바꾸고 있죠. 여기 이제 10kΩ이라 했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 게 이 그림에 보면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비단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단자에서는 470kΩ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A단자인데 A단자는 5V를 그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MQ2 가스 센서의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 자, 여기에는 요 그림이 보이나요? 자, 여기 움직이는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요 파란색 동그라미로 보이는 부분이 산소입니다. 뭐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틴 다이옥사이드라고 이제 회색 부분이 있는데, 틴은 이제 주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에다가 이제 산화를 시키게 되면 이런 성질이 나타나는가 봐요. 재료하는 사람들도 이제 대단한 거죠. 이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래서 이런 막을 이제 구성을 해 놓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달라붙어서 이제 산화가 될 텐데 그러니까 가스가 들어오면 이 가스가 여기 이 주석에 붙어 있는 산소를 갖고 갑니다. 그 산소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거를 이 우리가 감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특정한 가스가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감지하는 건데 이 가스가 산소와 이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뭐 집에서 쓰는 뭐 부탄가스나 아니면 뭐 LPG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이런 가스들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이제 산소랑 이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아, 산소랑 결합하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가 붙어 있으니까 실행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이제 동영상 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파란색 산소가 이 인화성 가스를 이제 만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인화성 가스는 산소랑 만나서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산소가 원래 하는 역할은 뭐였는가 하면 자, 이 T는 주성이니까 주성은 금속이라서 전류가 원래 흐를 수가 있는데 산화가 돼버리게 되면 이 산소가 이제 전자를 갖고 가다 보니까 이 빨간색은 전자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이제 전자. 전기의 원천이 전자잖아요. 이 전자가 이제 산소에 이제 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건 뭐 화학이니까 여기서 더 논할 건 아니고, 그래서 전자가 산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류가 잘 흐를까요? 못 흐를까요? 전류가 잘 못 흐르잖아요. 자, 전류가 못 흐르는데 그때 이제 외부에서 가스가 오게 되면 이 산소를 이제 갖고 가버리니까 그럼 산소가 갖고 가면서 전자는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림에 보면 돌려주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가스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이 막에 붙어 있는 산소를 더 많이 갖고 가겠죠. 그럼 전류가 더 많이 이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우리 그래프로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가스 양이 많으면 산소 소모를 이제 더 많이 하고 자 산소 더 많이 하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가스량이 많으면 산소 소모도 이제 늘어나고 전류도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항을 붙였을 때 이 측정 전압은 당연히 이제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니까 아, 내가 요 전압만 측정하더라도 요 함수 관계를 아니까 가스가 얼마 있는지를 아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기본 바탕으로 해서 회로를 다시 한번 이제 봅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이제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MQ2 가스 센서는 우리가 이해했는데, 자, 요 그림을 봅시다. 요 그림 보면 처음에는 이제 느낌이 복잡하다는 느낌인데, 잘 보면 우리가 많이 봐왔던 이름이 있습니다. OPAmp라는 게 있고, OPAmp가 한 개, 두 개, 세 개. OPAmp가 두 개, 세 개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 이제 LM339라는 모델 번호가 이제 보일 겁니다. 이 모델 번호는 데이터sheet을 찾아보면 우리가 많이 봐왔던 OPAmp인데 LM339에는 OPAmp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OPAmp가 4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요 4개 중에서 우리가 이제 3개만 사용을 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OPAmp니까 OPAmp의 활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OPAmp는 어디다 썼지? OPAmp는 두 가지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증폭으로 쓸 거냐 아니면 그냥 값을 비교하기 위해 쓸 거냐. 증폭하는 거는 아날로그로 쓰는 거고요.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디지털로 쓰는 겁니다. 디지털로. 그래서 증폭을 한다는 거는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쭉 증가하도록 이제 해주는 거고, 비교한다는 거 하는 거는 디지털입니다. 자, 0인지 5V인지 비교하는 거고, 자, 요 기준이 되는 거는 V 플러스와 V 마이너스. 그러니까 OPAmp의 단자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있는데, 요게 값이 정확하게 같이 들어오면 요 값이 급격하게 바꾸는 게 되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약간만 달라도 워낙 증폭도가 크기 때문에 확 떨어지는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위치를 보면 여기는 플러스 전압이 마이너스 전압보다 낮은 쪽이고, 그 다음에 5V가 나오는 경우는 플러스 전압이 마이너스 쪽 전압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 둘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선택이 되는데, 자, 이거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상태가 0인지 1인지만 변하니까 사실 디지털적으로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회로를 보고, 자, 이게 OPAmp인데 얘가 증폭을 하는지 비교를 하는지 판단할 수가 이제 있을 겁니다. 어떤 걸까요? 증폭일까요? 비교일까요?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증폭하는 경우는 피드백을 이제 그런 경우가 증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한다는 건 어떤 거였어요? 이 그림으로 치면 위가 마이너스 밑에가 플러스인데 피드백 한다는 거는 저항이 마이너스 단자에서 이제 보이는 거죠. 마이너스 단자와 출력 단자가 있으면 요 사이에 저항이 하나 있게 되면 요 경우는 우리가 증폭을 하기 위한 피드백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교할 때는 이 피드백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마이너스 단자에 이 출력하고 연결된 부분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면 이 OPAmp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어떤 값을 비교하는가 보면, 자, 여기에 자, 한번 봅시다. 단자를 이제 달았습니다. 단자를 달았는데, 자, 여기 2번으로 들어가서
4번으로 이제 나오면서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류는 470kΩ을 통해서 전압이 감지가 되고 있죠. 전압이 감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이 감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 감지한 전압을 이 OPM프에서 갖고 가고 있는 거죠. 어떤 단자로? 마이너스 단자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단자를 VG 단자라고 할까요? 요 단자를. 자, 요 가스의 출력자나 VG 단자가 OPM프의 V- 단자로 들어갑니다. 그럼 가스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스량이 늘어나면 이 가스 전압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단자에 들어가는 전압도 늘어나겠죠. 그럼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전압이 점점점 커지다 보면 플러스 쪽 전압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OPM프의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OPM프의 출력은 0V가 나올 겁니다. 그럼 가스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스량이 늘어나면 OPM프 출력이 0으로 가게 됩니다. 가스량이 늘어나면 OPM프 출력이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가스량이 늘어나면 여기에는 OPM프 출력이 0V가 나오는 거고, 그럼 가스량이 얼마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스량이 적으면 OPM프 출력은 5V가 나오는 거죠. 여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적어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어 놓고. 자, 그럼 OPM프 출력을 보면 두 가지겠죠. 두 가지. 자, 가스가 없는 경우, 거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OPM프 출력은 5V가 나옵니다. 왜 5V가 나오는가 하면 플러스 단자의 전압이 마이너스 단자 전압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은 가스 센서의 출력 전압입니다. 가스 센서의 출력 전압인데 이 전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지금 이 흰색 통에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그러니까 팀에 이제 매달려 있는 구조기 때문에 전류가 거의 흐르지 못해서 전압이 이제 측정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잘 측정되지 않아서 거의 0V에 가깝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전압이 거의 이제 0V에 가까우니까 플러스 쪽 전압보다 커질 수가 없겠죠. 근데 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0V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플러스 쪽보다 마이너스 전압이 이제 더 커집니다. 마이너스 쪽 전압은 가스의 측정 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보면, 이 개념 바탕으로 해서 한번 더 봅시다. 회로를 보면, 그럼 출력 단자에 뭐가 달려 있나요? 출력 단자에 LED가 달려 있죠. LED가 달려 있는데, 이 LED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5V랑 연결되어 있죠. 5V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5V랑. 그러니까 가스가 있는 경우는 출력 단자가 이제 0V니까 여기 0V, 여기 5V니까 LED가 켜지죠. 여기도 0V 켜지고 켜지고. 그래서 LED가 온오프 되는 거를 보면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도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더 진해지는 방향으로 LED 선택을 했습니다. 노란색일 때는 가스가 약하게 있는 경우, 가스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는 오렌지색, 주황색, 가스가 굉장히 많고 위험하면 빨간색을 표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OPM프는 왜 3개인가 하면
자, 가스량이라는 거는 전압하고 이제 선형관계니까 가스가 이제 많으면 전압도 이제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각 전압에 따라 가지고 LED를 껐다 켰다, 그러니까 디지털적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이 플러스 단자에 있는 이 전압 분배기 조정해 가지고 이제 플러스 쪽에 들어가는 전압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옐로우 쪽은 전압을 좀 약하게 맞춰놨고, 오렌지는 조금 더 높은 전압, 빨간색은 더 높은 전압으로 이제 플러스 단자 전압을 맞춰뒀습니다. 그래야지 그 전압을 넘어선 경우에 LED가 켜지게 할 수 있겠고, 그 전압을 넘어섰다는 것은 가스량이 특정량 이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LED 회로가 존재하고 OP앰프도 3개가 있다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더 경고를 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부자를 달았습니다. 부자를 달아서 5V 전압이 잘 인가되게 되면 삐 소리가 나도록. 그러니까 이 경우도 보면 1번 단자에는 5V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2번 단자는 이제 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0V가 나오니까 얘가 부자 쪽에 접지를 이제 인가하게 되고, 한쪽에는 5V가 항상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켜져서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밑에 회로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밑에 회로는 여러분이 제품을 이제 제작하게 되면 브레드보드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OP앰프가 3개 있었는데 여기는 사라지고 IC 하나만 있죠. 얘가 LM339입니다. 거기에 맞게 이제 배선을 한 거고, 여기에 있는 거는 가스 센서라는 거 우리가 이제는 알고, 그 다음에 가스 센서의 전압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이 저항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LED가 여기 달려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얘는 이제 부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배선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의 회로랑 다른 거는, 위의 회로는 가변장, 이 부분이 이제 가변장이었는데 실제 회로에서는 가변장을 쓴 건 아니고요. 적절하게 이제 전압 분배가 되도록 저항을 다른 거를 달았습니다. 우리가 뭐 감도 조절을 위해서 가변장을 뭐 쓸 수 있는데 뭐 계속 뭐 가변장을 다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밑에 회로에서는 간단하게 가변장 쓰지 않고 전압 분배기 역할만 고정적으로 하도록 저항 2개를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